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화법 작문 기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매에 비해서 화법 작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막연할 수 있어요. 그쵸? 언매는 틀리면은 내가 이 단어는 암기가 덜 됐다든가 해설지만 봐도 내가 이 부분을 잘 몰랐구나 이러면서 배우는 게 있는데, 화법 작문은 내가 눈을 잘 안 떴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기출을 분석하더라도 시간을 줄인다, 이 개념을 가장 보통 중요하게 여기겠죠, 학생분들이. 근데 또 이게 기출이다 보니까 여러 번 풀면은 당연히 시간이 줄어. 그래서 이게 내가 는 건지 아닌지, 보통은 그리고 2번 풀고 3번 푼 건요, 는 게 아니라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냥 여러 번 푸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막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쌤이 들고 온 지문은 236평 다소 어려웠던 화법 작문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감자 옥수수 한번 풀어본 친구들은 되게 기억에 남을 지문인데, 이게 일단은 기출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정독과 발췌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고민을 한 친구들 많을 텐데, 뭐가 맞는다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해도 다 맞으면 그만이야. 물론 쌤은 약간 이렇게 풀죠, 당연히. 근데 발췌독을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쌤이 미리 발췌독을 얘기하는 이유가, 발췌를 한다고 해서 기출 분석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알았죠?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발췌를 하더라도 빠르게 돌아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화법 작문 구조 같은 거는 쌤이 그 전 영상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예비 고3들을 위한 영상을 하나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길 바라고요. 일단은 3문제짜리 첫 페이지에 있는 지문을 얘기를 해볼게요. 기출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미 한 번 정도는 풀어본 세트를 분석하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 항상 출제가 되는 말하기 방식 유형이 있어요. 일단은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여러 지문을 할 거 아니야, 그쵸? 이때 이 말하기 방식에 나오는 선택지를 한번 한 4세트 정도? 그래봤자 3문제니까 4세트 해봤자 12문제죠? 이거 푸는데 몇 분이나 걸려, 그죠? 4세트, 5세트 정도 해갖고 평가원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선택지들을 한번 쫙 나열을 해보세요. 이 선택지 쫙 나열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겹치는 걸 확인을 하실 것이고, 많아야 15개? 공통적인 것들 잘 추리면은 12개? 이 정도 선에서 끊겨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하고 나서 이 지문을 읽을 때 이 선택지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나하나 다 잡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큰 목소리로. 자,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준 언어적 표현 사용했다. 자, 그 다음 저는 텃밭을 처음 가꿀 때 이 부분 본인의 경험을 제시했어. 그 다음 시고 제곱미터 정도의 비교적 명확한 수치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물음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본인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거, 질문의 형식을 통했다, 자문자답을 했다,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거 뭐야? 시각 자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우선, 두 번째, 이런 거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담화 표지라 그럽니다. 선생님, 이 물음표는 뭔가요? 이 물음표는 뭐냐? 보통 이 발표 같은 혼자 떠드는 유형인데, 보통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게, 그런 첫 번째 혼자 떠드는 유형에서는 이 순서를, 첫 번째 전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얘기하고, 세 번째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선 없거든, 그게. 그래서 순서를 미리 제시하지 않았구나까지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에서도 그 선택지 중에 발표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이런 선택지들이 분명히 말하기 방식 문제 나오는데, 요약했다고? 이건 요약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고민을, 이런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이. 오케이, 뭐랬는지 알겠죠? 자,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그게 이런 문제 푸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의문이 분명히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유형은 일단 첫 번째 풀 때 먼저 확인을 했어야 돼요. 이게 과연 내가 이 지문을 전체를 비문학처럼 정보를 좀 파악을 하면서 읽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지금 정보를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네. 보통 이제 시각자료가 나오는 경우는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지문을 처음 풀 때 말하는 건데, 처음 풀 때는 먼저 딱 훑어갖고 내가 이걸 비문학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것처럼 말하기 방식적으로 이런 것만 찾아서 읽어도 되는지, 이런 판단을 먼저 해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였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웠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문 읽기 전에 먼저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건 기출 분석이라기보다는 처음 풀 때부터 중요한 문제풀이 태도 같은 건데, 이렇게 자료 1, 2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렇게 자료 1, 지금 1번, 2번 선택지는 자료 1 단독 선택지고,
지금 이것은 이 단독 선택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읽었을 때 그냥 바로 판단을 해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꼭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내 태도를 조금 바꿔보고 싶은데 어떻게 뭘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또 청중의 반응 문제가 또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아요. 뭐 제대로 이해했거나 했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얘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도 좀 뭔가 시간을 1분, 2분이라 줄이고 싶고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푸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아까 그 말하기 방식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선택지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아요. 이건 진짜 더 없어요. 알고 있던 사실과 발표 내용을 비교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필요한 생각 등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과거 경험을 떠올린다 이런 거 예외. 이건 진짜 몇 개 없습니다. 10개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이 청자 1 읽을 때 뭐가 나올지 뻔해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요즘은 이제 38부터 42번 거의 문제 수도 41일 때도 있죠, 가끔. 보통 4, 5문제 정도 되고요. 화법, 장문, 융합형이다 라고 얘기할 법하죠. 그래서 이 순서는 가끔씩 바뀝니다. 꼭 화법이 먼저 나오라는 법은 없고 화법, 장문이거나 아니면 장문 화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융합형 같은 경우는 항상 화법에서 떠드는 내용이 여럿이서 떠드는 내용이 거의 주다. 그래서 앞에 3문제짜리는 단독으로 혼자 떠드는 내용, 여기선 여럿이 떠드는 내용.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도 태도가 조금 달라야 돼요. 혼자 말할 때는 이 말하기 방식, 아까 선택지 정리 좀 해봐라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에서는 얘네들의 이 연결고리를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니, 그 연결고리를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기억, 닌, 미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솔직히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바로바로 확인하기 가능하니까. 그쵸? 그래서 앞선 발언에 동의하느냐, 발언을 부연, 자, 부연 설명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런 거 선택지를 끊어갖고 확인을 꼭 해봐야 돼요. 이건 기본 태도니까. 이런 거 꼭 당연히 기본 태도입니다. 보통은 틀린 거 안 내요. 틀린 거를 골라라 이런 문제에서는. 맞는 거 틀린 거 섞어놓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끊어가지고 푸는 거는 그냥 원래 문제 풀 때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 이 여럿이 떠드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말한 애한테 반응하는 경우에 그 말하는 방식을 많이 물어요. 그래서 이 기억 딱 읽었을 때 얘가 말한 이 내용이랑 이 기억의 연결관계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오케이?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처음 읽었을 때 기억까지 딱 읽고 선택지를 딱 갔을 때 뭐가 물어볼지 거의 뻔해야 된다. 그렇게 연습을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38번 보면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라고 물어보고 있죠. 학생 1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거의 약간 사회자 정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미리 좀 보는 게 좋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그냥 질문 쭉 읽지 말고 얘가 뭘 물어볼지를 미리 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문제 유형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갖고 A, B 해가지고 이렇게 묻는 경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A 부분 읽고서 문제 풀어도 되고 다 읽고 나서 그냥 A 부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도 돼. 그럴 때도 미리 내가 머릿속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훨씬 빠르겠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전반적으로 줄게 될 것이고 정확도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 말하기 방식만 강조를 하시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화법은요 어쨌든 간에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쌤이 말하는 이 말하기 방식적인 것만 파악을 잘해도요 내용이 훨씬 더 쭉쭉 잘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발화를 왜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용이 훨씬 잘 들어올 겁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 장문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 거죠. 쓰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쌤은 쓰는 방식에 대한 그런 미리 알고 있음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융합형에서는요 보통 이거를 바탕으로 이 대화 자체가 애초에 글을 어떻게 쓸까? 에 대한 토론이라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니면 그 토론을 보고 작성한 글이거나. 그래서 이 대화와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가 그 연결고리를 좀 잘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내가 그렇게 초고를 쓰겠다라고 하고 있죠. 앞에 내용이 머릿속에 전혀 없으면은 읽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이 장문 부분 그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인기몰이가 심상치 않다 이런 거 읽을 때 아까 화법에서 쌤이 말하기 방식 얘기한 것처럼 현황을 제시했구나. 사전적 정의에 따른 디스토피아의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어. 자, 유토피아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유토피아는 반대로 지금 이거 다른 단어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디스토피아를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왜 쓰는가? 장문이니까 글을 왜 쓰는가? 이 문장을 도대체
왜 썼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이거 뜯어보는 연습을 해주면은 여기서 무슨 문제를 낼 것인가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한 11문제 중에 절반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문 단독인데 장문 단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 저는 이 보기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는 별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이를 연습을 더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들도 자료 같은 것도 도대체 선택지를 뭘로 내는가. 예를 들어서 34랑 18. 그럼 일단 얘가 더 중요한 건 맞거든. 근데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없음 이런 거. 지문이랑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 근데 보통 여기서 한 70% 넘어 막 80% 이러면요, 대부분, 대다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선택지 나오는 거, 이건 이제 여러 기출을 보면서 특히 이 자료 문제만 딱 집중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 공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뭘 제시하느냐. 논문, 뭐 전문가 인터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두 자료는 종류가 같은 거예요. 일단 이거는 아까 단독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적인 거,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보통 이제 이 글을 보완하기 때문에, 혹은 이걸 통해서 이미 이 글을 썼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보완하는 쪽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걸 통해서 이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군, 이런 선택지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지문에는 없는데 보통 뉴스나 신문 같은 거를 새로운 자료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뭘 제시할까요? 이 같은 경우는 현황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써놨듯이 외부 사례. 보통 이제 글을 쓰는 거는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란 말이지.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런 걸 안 합니다. 이런 걸 합시다. 보통 이렇게 글이 나오는데, 다른 학교는 하는데 왜 우리 학교는 화단에 꽃이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례를 제시할 때 그런 식으로 뉴스나 신문 자료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식을 문제로 내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자료 이용하는 문제가 특히 보통은 고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기본적인 틀만 얘기를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 이제부터 화법작문을 분석해야겠어 하는 마음이 든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제일 약하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이 한 세트를 통째로 하지 마세요.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쌤은 그렇습니다. 쌤은 이 분석적인 거랑 맨날 푸는 거, 이건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데, 분석을 굳이 지금 하겠다, 이 시점에서 만약에 내 화법작문 분석을 시작하겠어 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은 내가 약한, 예를 들어 나는 쌤이 방금 얘기했었던 이 자료 활용이 너무 힘들어 이러면 이거부터, 이 문제 유형만 한번 하루 이틀 3일 정도 해갖고 얘네만 한 20개 정도 쫙 그냥 해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 첫 지문에서 한 5분 6분 써가지고 뒤에는 뭔가 좀 급해갖고 빨리 푸는데,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될 것 같아. 시간 줄이고 싶으면 이거 하세요. 이거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금은 막연했을 수 있는 화법작문 기출 분석,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도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 지문을 보는 거, 그리고 문제풀이 분석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